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오늘 감사 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에는 오토미노의 부동산 이야기 블로그 운영자님이신 오토미노이신 임민호 대표님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걸포 넘버원 부동산의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여기 김포시 지도도 제가 이따가 김포의 따끈따끈한 부동산 소식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임민호 대표님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의 블로그 오토미노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제가 1만 유튜버가 될 경우에 제가 한번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또 지켰고요. 오늘 제가 준비했던 그런 질문은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김포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질문으로 현재 김포 부동산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대표님? 근데 사실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요즘 네. 되게 어렵다고 다 느끼실 네네. 거고요. 네네. 김포도 지금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 어렵고.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제가 이제 12월 달이 오늘 이제 방송일 기준으로 해서 오늘 12월 7일 또 공교롭게 대설 날이긴 한데 겨울이 따뜻해가지고 그렇게 춥게 안 느껴져서 부동산 시장이 다들 이제 요즘 뭐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게 되면 다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작년 12월에도 힘들었습니다. 원래 겨울은 그러면 네네. 추운 계절인가 보네요. 네. 그러면 짤막하게 정말 한마디로 끝나셨는데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김포발 서울 메가시티 편입에 대해서는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이 메가시티 얘기가 네. 김포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그 경기 남도, 북도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죠. 그때 참 김포가 애매했었어요. 왜냐면 한강 기준으로 남도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게 지금 사실은 그때 당시 김포는 경기 북도를 원했어요. 왜 그랬냐면 네네. 요게 남도로 가자니 그 인천하고 이쪽에 다 갈려가지고 서울에 네. 갈려서 이 김포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남도에서. 그러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저기 고향 파주랑 같이 해서 북도로 가자는데 사실 또 보면 그냥 또 한강으로 갈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포가 어찌 보면 이래저래 애매한 입장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게 또 서울시 편입이라는 게 나오면서 사실은 나름 좀 쇼킹하긴 했는데 네네.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처음 나올 때는 이거 뭐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최근에 지금 또 보면 네. 이 김포시 편입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절차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좀 빠르게 네.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생각 밖으로 속도가 빨라서 네. 이러다가 진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근데 뭐 사실은 저희 김포 시민들 보면 호불호 있습니다. 네.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네네. 뭐 찬성하시는 분도 뭐 꽤 있으시고 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또 사람들은 또 이게 부동산하고 또 연결을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부동산이다 네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실제로 아직은 이게 부동산에 아직은 이제 기대치만 있는 거지 네. 이게 액션이 없다 보니까 네네. 뭐 사실 크게 아직은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요게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네. 그것 때문에 아마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아마 영향을 받을 수도 영향을 있겠다라는 생각을 받지 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갖고 되고 계시면, 네. 사실은 근데 살 사람들은 별로 기대 안 하는데 이제 팔 사람들이 이제 네. 소유자분들이 네. 이거 서울시가 되면 네. 내 거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매물을 오히려 걷어들이면서 오히려 시장이 더 안 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최근에 보니까 그 하남하고 하남미래 그 시민단체하고 그다음에 김포하고 고양시 시민 세 개 단체, 그러니까 세 개 시에서 네네. 지금 이제 메가시티 서울 편입을 위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같이 힘을 모으겠다라고 지금 이제 공동성명 기자회견도 지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김포 대표님은 김포 시민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양 시민이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양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제 물론 김포시가 지금 더 빨리 지금 진행되는 건 맞고, 지금 고양시에서는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견도 지금 아직 묻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직 고양시장님께서 명쾌하게 이걸 입장을 표명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정연구원에 이제 연구를 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저희는 김포보다 좀 늦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대표님이 김포 시민의 입장으로서 서울 메가시티 편입을 뭐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뭐 경기 북도로 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뭐 경기 남도로 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김포시로 있어야 되는 게 나은 건지, 그게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굉장히 그 질문이 사실은 예상이 없는 질문이죠. 그것도 그렇고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요런 얘기들을 이제 종종 이렇게 사람들하고 하면서 네. 요게 약간 정치적인 내용이 네, 포함이 그렇죠. 되는 것 네, 같아서 네, 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대답은 잘 하진 않았고요. 네, 근데 네. 다만 저 이제 주변에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 특히나 네, 네. 사실 많이들 그 희망하세요. 아, 희망하시죠? 네, 많이 특히 이제 부동산 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고 근데 네. 사실은 요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절차도 네. 많고 시간도 필요한데 네, 네. 그거를 이제 섣불리 뭐 특히나 이제 지금 보면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김포가 서울이 되면 어떻게 보면 서울의 쓰레기를 다 받아야 된다. 네. 네, 이런 얘기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저는 이제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연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네. 이게 서울이 김포가 서울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행정구역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더 효과도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김포하고 서울은 뭔가 더 연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내년에 김포 부동산 뭐 2024년 내년에 이제 뭐 이슈가 좀 있을까요? 김포에?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메가시티 같은 경우 김포가 이제 서울시로 편입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내년에도 아마 총선 지나고 아마 그 다음에 좀 보면 이게 진짜 갈 건지 안 갈 건지 네. 보이겠지만 네네. 이게 만약에 진짜 계속 가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그 이슈도 꽤 클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김포가 제일 먼저 우선해서 서울시에 편입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 이제 5호선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오선 연장. 부분도 지금 상장 그 노선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노선 나오는 것도 그렇고 네. 더군다나- GTX-D도 지금 아직 그렇죠. 네. 그 GTX-D도 이제 아마 네. 조만간 노선 나올 거고. 네네. 그다음에 5호선 같은 경우 특히 예타 면제 지금 법안이 또 올라가 네, 있어요.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타 면제 되고 하면 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내년에 김포시의 어떤 호재들은 꽤 있다. 그리고 특히나 네. 한강 이 신도시가 지금 발표만 하고 아직 계획이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계획 나오고 이게 막 진행되는 게 보이면 네. 또 틀릴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잘잘하게 보면은 주변에 뭐 시내폴리스도 있고 네. 뭐 풍무 역세권 개발도 있고 네. 걔네들은 이미 다 펜스 치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요게 가시적으로 보이면 계속 그 사람들은 여기 되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계속 저는 그래서 내년에 김포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호재도 많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단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더 아마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 저는 고양시만 많이 계신 줄 알았는데 김포시에 거주하신 분들이 또 제 채널에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러다가 이제 김포에 이제 월 1회 방문해가지고 김포 소식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요즘에 그런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지금 임민호 대표님 사무실에 오게 됐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내년에도 자주 뵙는 걸로 하시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 대표님 그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그 23년 주택시장 리뷰하고 2024년 주택시장 전망을 블로그에 정말로 자세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그 글로 했었던 포스팅 내용은 제가 설명란에다 링크를 걸어드리겠지만 일단 내년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또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사실은 써드렸던 그 블로그 내용은 아마도 내년에 조금 이제 금리 뭐 저기 때문에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살짝 썼었어요. 아마 주 내용이 네네네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뭐 저 내년 상황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걸 썼는데 네네. 어떤 분들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라고 해서 제가 네. 왜 그냥 얼마 전에 또 머니쇼인가 어디선가 네. 그 보니까 네. 내년도 주택 시장을 네. 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는 데도 있고 그래서 네, 네. 제가 아니 시각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네. 일단은 뭐 그 둘 중에서 이거 하나 드렸는데 제가 그러면 긍정적인 시각도 하나 써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아직은 안 올라갔는데 지금 작성을 해놨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보면 네. 이 주택 전망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수요 공급 막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 이슈가 다 사라지고 모든 부동산의 요즘 전망은 되게 네. 보면 금리예요, 금리. 금리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이게 전망 부동산이 다 지금 침체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 주택도 지금 사실은 이게 분양 시장에서의 어떤 그 뭐 정책 자금이 있잖아요. 네. 보금자리론이니 요즘 네. 또 내년에 당장 나온다는 게 신생아 특례. 예, 특례. 네.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거의 지금 뭐 이자가 뭐 4% 5%만 이러니까 힘들어서 네. 사실
그래서 이 모든 이슈를 금리가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은 사실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주택 시장이 사실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 문제인 거지.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해봤자 사실 1%, 2%예요. 네. 이 1년에 1%, 2% 오르면 과연 체감이 될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뭐 내년에 그 주택 시장 전망은 사실은 뭐 금년 수준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그냥 크게 뭐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갖다 인하를 지금 파월도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 안 하겠다고 그래요. 자꾸.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미 지금 이제 금리 인하의 그런 국채금리도 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파월 할배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금리 안 올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고 지금은 또 금리 이제 그러니까 안 내린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시장은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대표님의 생각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내년 전반기까지는 총선도 4월 10일 날 총선도 있고 또 지금까지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또 올라가 있어서 이런 피로감이라든지 또 고금리에 있는 또 젊은 또 청년 세대들의 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 때문에 내년 전반기까지는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내년 전반기까지는 이렇게 보합으로 가다가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임대차 시장부터 먼저 이제 움직여서 근데 내년 하반기는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대표님 생각하고 조금 저기 한 게 그 소비자들은 네.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 114에서 네네. 내년 그 주택 시장 상반기 어떨 거냐라고 네. 이렇게 물론 이제 높은 적이 아니지만 질문을 했을 때 네. 상승할 거라고 대답하는 응답이 꽤 많았어요. 근데 물론 이게 중간에서 네. 중도 아직 뭐 무응답이라고 네, 그러나 무응답. 약간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서 이게 유효하다 안 하다가 아니고 네. 근데 설문조사 결과로는 사실 오를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기대 섞인 설문조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사실 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아, 네네. 그것도 하여튼 근데 소비자들은 내년 상반기에 주택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고 있더라라고 아마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해드렸던 30대, 그 다음에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신 분들이 이제, 집을 갖다 매수를 하기 희망하는데 내년에 이런 뭐 정책 자금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지금보다는 차라리 내년에 그 자금을 갖다 활용하자. 또 이런 또 의견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내가 직접 안 들어가더라도 내가 일단 몇 년간 몸테크 하고 뭐 전세나 월세 살고 일단 먼저 갭을 끼고 사자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예전에 20, 30대는 전세나 월세 만족했거든요. 근데 지금 20, 30대는 전세 월세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요. 다섯 번째 질문으로 사장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걸포 넘버원 부동산 홍보하고 김포 및 검단에서 추천하시는 단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두 가지 질문 한꺼번에 드렸는데. 네네. 일단은 뭐 저희 부동산은 뭐 다른 부동산들하고 똑같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뭐 중개하고 뭐 매매 뭐 이런 건 다 똑같이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저 블로그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이제 뭐 경매도 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와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요게 이제 이전엔 제가 뭐 투자도 했고 하다 보니까 간혹 이제 뭐 수익률이 나느냐 안 나느냐 뭐 이런 거부터 얘기해가지고 투자를 자기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원스톱으로 원하시는 내용들을 같이 상담하면서 이게 또 솔루션 찾아가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오시면 아마 좀 얻어가시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그런 거 뭐 다양한 거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그 부동산 자체가 지금 걸포동이거든요. 네, 걸포동. 이 걸포동이 사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향후 전망이 사실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뭐 대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단은 김포시 호재에서도 보면 이 걸포동이 사실 고촌과 저쪽 끝에서 뭐 대충 중간쯤 되거든요. 중간쯤 되는데 여기에 또 저기 인천 2호선 지금 연결하면 아까 고양이시지만 그 고양 킨텍스까지 또 연결돼요. 연결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대지 또 주변에 또 좀 아까 시네폴리스나 뭐 이런 거 뭐 그다음에 김포 테크노밸리 이런 개발 사업도 있지.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지금 막 공사해가지고 다 보이는 게 북변 3, 4, 5구역 그 재개발을 또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그
김포시가 사실은 CF 터미널 냈다가 없앴다가 네. 이게 또 인구가 느니까 또 이제 필요한데 네. 그래서 그 CF 터미널 그 위치를 이 걸포동에서 잡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네. 걸포변역이 이제 환승역이 되는 데다가 그것까지 되면 이제 종합 어떻게 보면 환승 체계를 네. 갖출 수 있는 네, 지역이 네.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아 여기가 굉장히 좋아지겠구나라고 하는 뭐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좋은데 사실 보면 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5년차 네. 아파트가 5억 그러니까 3, 4평이 네. 한 5억 중반이면 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문의는 많이 오시고 하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우방보다는 또 이렇게 메트로자이가 또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문의하시다가 네. 근데 돈은 없으신데 여기는 이제 없고 그러다 그 이 지역의 어떤 저거를 누리려면 그 우방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같은 3, 4인데도 물론 가격 차이가 한 2억은 나요. 근데 네. 여기 우방도 사실 뭐 한창 때지만 거의 7억 8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3억, 5억 중반까지 내려와서 네. 그래서 거꾸로 젊으신 분들 와가지고 상당히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네. 이 가격에 못 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매물이 있었고 네. 또 5년 차면 또 깨끗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또 이렇게 약간 한 10년 넘으면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제가 오늘 한 바퀴 돌았거든요. 네. 근데 제 예상대로 단지가 아주 정말 정리정돈이라든지 상당히 잘 돼 있고 또 층수도 높지 않아서 또 보니까 젊은 그 자녀들을 갖다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30대 뭐 이렇게 전후로 해가지고 주부들이 많이 눈에 띄시고 또 바로 앞에 보니까 초등학교가 바로 또 맞아요.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어요. 초품화를 또 끼고 있어서 네. 상당히 괜찮다는 말씀 감사스마일 이야기 또 드립니다. 거기서 또 바로 여기 바로 옆에라 네. 5분도 안 걸려서 여기 바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우방보다는 여기 오스타파라곤이라고 네네. 있거든요. 여기는 약간 풍이 중세풍이는데 문제는 인테리어가 약간 고풍스러워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오스타파라곤을 좋아하시고 아, 중후하게 네, 네. 젊으신 분은 우방을 좋아하고 아, 물론 이제 우방보다 매자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거긴 비싸니까 그래서 가격 대비 가성비는 네. 우방이 되게 좋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걸포동이 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게 좋다 보니까 네. 하여튼 문의는 많이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이런 쪽 관심 있으시면 오시면 아마 또 주변 설명 다시 또 해드리면 또 관심 많이 네.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김포에 제가 처음 방문했고요. 제가 믿고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또 제 채널에 아무나 이렇게 소개 안 하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에 혹시라도 내 집 마련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또 김포에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이슈를 갖다가 듣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걸포동에 있는 우방 IU셀 단지 내에 있는 걸포 넘버원 부동산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건데 일단 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임민호 대표님 얼굴 기억하셨다가 아니 캡처를 해가지고 가셔가지고 감사스마일 TV 보고 왔다고 하면 더더욱 잘해주실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 그리고 맞죠? 네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네. 강서 마곡지구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LG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쪽에 직장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 마곡까지는 뭐 대중교통으로 가든 뭐하든 한 30분이면 충분히 가기 때문에 그래서 통근거리가 좋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가 연예인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큰 평형에 뭐 저기서 여의도까지 한 30분이면 차 운전해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그러니까 서울의 서부 쪽이 가깝다 보니까 그쪽 부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번에 또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 단지나 아니면 또 그런 것들도 또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6번째 질문인데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대표님. 아, 이것도 아까 그 집값 오를 거냐 내릴 거냐처럼 네. 약간 좀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보면 그 분의 어떤 현재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사정에 따라서.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실수요로 살 거다.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집이 없으면 뭐 월세든 전세든 어떻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라고 하면 지금 약간 금리 때문에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리긴 네. 했지만 네. 어차피 돈을 낼 거라면 지금 사실 되게 아까도 여기가 뭐 7억 8천까지 가다 이제 5억 중반이잖아요. 네. 그럼 2억 이상 이미 갭이 났어요. 네. 예전보다. 네.
근데 지금 저점인데 나중에 올라오면 뭐 그 정도까지 갈지 아니면은 뭐 중간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네. 최소한 안전마진 한 1억, 2억은 가지고 시작을 하면 네. 제가 보기엔 실수요자분 같으면 지금쯤 이제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네. 특히나 뭐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일단 사두시면 제가 보기에는 한 어차피 지금 보면 2년 가지고 계시면 비과세 되잖아요. 네. 그럼 2년 지나고 나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비과세에다가 차익 존재하고 하면 충분히 좋은 투자가 또 될 것 지금 같아요. 보니까 실거주도 안 해도 돼요.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 중에 이제 자금적인 여력 대신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이제 공제 금액도 커지잖아요. 네. 또 세법도 바뀌어가지고 또 이제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번 지켜보시고 뭐 12월 달에 감자 스마일이 뭐 내 집 마련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스탠바이 딱 하셨다가 딱 정말 내 마음에 딱 들은 그런 지역의 물건 나오게 되면 픽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집을 사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 하시면 좋다는 거고 네. 이거를 만약 영끌해가지고 금리 때문에 하시면 나중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현재 여건에 맞춰서. 상황이 네. 어떻게든 집을 사든 뭐든 실수요로 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내 여건을 보고 그러면 차라리 월세를 내느니 뭐 이자 내면서 좀 견디시면 그러면 그만큼 차익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이 뭐 지금 사실 여기 단지도 영끌하셨다가 그 상투 잡고 오셔가지고 오히려 더 저점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손해 보고 막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가슴 아파요, 굉장히. 근데 그렇게는 아닌 겁니다. 예, 네. 그거는 조금 구분을 해주세요. 네. 스마일은 연끌을 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말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분명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 여력에 여건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사장님께서 경매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네네. 저는 뭐 경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내년 경매 시장이라든지 또 본인만의 그런 경매 노하우 있으시면 저희 감자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기 제 아는 분이 이제 뭐 감정평가사 뭐 저긴데 네. 요즘 엄청 바쁘답니다. 왜 바쁘시죠? 아니 감정평가는 이제 뭐 항상 뭐 할 일은 있죠. 뭐, 네네. 뭐 아까 뭐 제가 이제 뭐 개발 사업 뭐 하면은 보상하고 나면 그런 것들 다 하니까 근데 네.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일들이라 네. 뭐 그 정도의 어떤 감정평가사들은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경매를 들어가기 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물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힘들대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게 보통 경매를 들어가기 전에 등기 경매 기입등기라고 하는 게 시작을 되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고 이제 감정평가하고 이제 뭐 하는데 그게 보통 기입등기 들어가고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나야 이제 뭐 일반 사람들 투자할 때 경매 입찰장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감정평가사들이 바쁘다.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경매 시장이 그래서- 바빠지겠군요. 네. 그래서 결국 물건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낙찰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내년은 이 경매하는 분들한테는 나름 황금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아까도 저 경매한다고 해서 매수 신청 대리 네, 예. 하고 있어서 네. 손님들 중에서 이제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꽤 많은데 예전보다 문의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 이제 지금 보시고 경매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혹시나 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뭐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가격도 아마 뭐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렇게 그 경매에서 한번 유찰되고 보통 한 70에서 한 80% 사이? 예, 그 70에서 정도에 80% 이제 사이, 네. 보통 낙찰이 되는데 네. 내년에는 아마 그보다 더 이렇게 조금 더 다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2회 유찰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옥석을 잘 가려서 가시면 근데 사실은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죠. 예, 나중에 팔 때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가려서 하신다고 하면 그 경매를 통한 투자를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가로 이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김포시에 거주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걸포동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시 일산대교 넘어가면 바로 고양시에 가깝기 때문에 뭐 일산 서구 동구 쪽에 계시는 분들
이 매수, 그러니까 경매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나는 종잣돈이 없어서 어찌됐든 간에 뭐 경매로 한번 내가 내 집 마련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임민호 대표님, 지금 걸포 넘버원 부동산 임민호 대표님께 문의 주시면 정말 그런 집을 갖다가 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당연히 구해드려야죠. 네. 아무튼 저는 제가 경매를 갖다 저는 솔직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주 전공은 아파트 그리고 뭐 상가 뭐 토지 이렇게만 해봤지 경매에 관심은 있지만 제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어떻다라는 말씀 못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최근에 또 젊으신 분들 2030 세대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에 이야기 드렸지만 코인하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벌었던 돈을 코인하고 주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벌었던 돈을 다시 이제 부동산에다가 재테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이제 막 주식이라든지 코인을 벌어서 다시 그걸 갖다가 또 주식하고 코인하게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 젊으신 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스마트합니다. 또. 근데 코인하고 저기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있대요? 예, 있습니다.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즘 비트코인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고 올라가서 야, 참 역시 투자라는 거는 항상 타이밍이 있구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하고 그 코인은 안 합니다. 제가 대표님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못 드리고 아무튼 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블로그를 갖다가 상당히 글 내용도 정말 전문가 이상 이렇게 글도 너무너무 좋고 또 이렇게 글을 잘 쓰시게 된 혹시 비결이라든지 혹시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네. 근데 사실 글 쓰는 거를 뭐 비결과 노하우 뭐 이거는 거는 좀 어려운 게 네. 제가 이제 저는 글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뭐였냐면 이 블로그를 쓴 계기가 네. 제가 이제 투자하고 뭐하고 할 때 보면 이제 이것저것 자료나 이런 걸 찾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찾아서 정리를 해서 어디다가 놔둬요. 네. 문제는 못 찾더라고요. 아. 여기저기 놔뒀는데 네. 그게 어디 있는지 막 찾고 막 하는 게 그래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뭐 블로그나 이런 거 써가지고 그런 걸 써놓으면 좋대더라.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그게 사실 블로그 쓴다는 게 귀찮거든요. 근데 네, 그쵸. 처음에 뭐 파일 갖다 쭉 넣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좀 주저주저 하다가 그래도 한 번씩 정리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약간 자료 저장고 뭐 이런 개념을 해서 그래서 그 처음에는 지금도 사실 그런데 처음에는 블로그를 쓸 때 개인적인 의견을 쓰는 것보다 네. 그냥 내용에 충실해서 하려고 되게 많이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내 스스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네. 또 좋은 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네. 예, 뭐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답을 다 해주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블로그를 써놨더니 그거를 먼저 주고 이거 보시고 궁금하신 거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질문 내용이 거의 그냥 뭐 한 3분의 1 이하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귀찮긴 해도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또 과정이구나라고 해서 제가 사실 도움도 블로그 때문에 많이 받고 오히려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뭐 제가 이제 부동산 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근거 없는 사람 뭐 이런 건 아니고 저 사람 보니까 꽤 내용이 있어서 좀 그래도 믿음이 간다. 네, 그렇죠. 뭐 요런 평가도 제가 받다 보니까 네. 그래서 블로그가 오히려 쓸 때는 귀찮은데 지금 저한테 오히려 또 뭔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글을 그렇게 잘 쓰는 건 아니고 사실 컴퓨터도 못 쓰거든요. 근데 생각 밖으로 블로그에 필요한 컴퓨터 스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시간만 들이고 조금만 정성 들이면 그냥 계속 되는 거라서 사람들이 저보고 블로그도 쓰면서 무슨 컴퓨터를 못 다루냐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너 블로그 써봐. 이거 별로 아는 거 필요 없어.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블로그 쓰면서 참 그런 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네.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자 스마일도 제가 블로그를 1일 1포스팅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 그 블로그 썼던 거 가지고 방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가 제가 방송하게 된 그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네. 말씀 드리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께서도 조만간 이제 유튜브로 또 진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인데요. 무척 궁금합니다. 대표님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기 전에 직업이 어떤 직업이셨습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까? 네네. 네. 저는 사실은 뭐 이제 보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많이 알아 그러는데 네. 사실 제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전공했고요. 네네. 도시계획 관련해서 이제 뭐 박사 그리고 아. 또 이제 기술사까지 이렇게 제가 이미 딴 상태에서 네. 업계에서 한 30년 제가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든 하고 제 블로그 보면 개발계획 뭐 정보 네.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좀 접근도 쉽겠지만 반대로 그거를 이해하는 또 저희가 있다 보니까 그걸 정리하기도 좀 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뭐 토지나 이런 것들 그냥 단순하게 토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뭐 건물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단순하게 중개한다고 쳐도 네네. 토지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어렵죠. 네. 토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게 토지일 수 있는데 반대 딴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 토지가 쓸모없는 땅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에게 맞다 안 맞다 그리고 거꾸로 이 어떤 토지를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려면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가 안다라고 하면 이제 고객한테 더 설명해주고 하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예, 오히려 그게 또 이제 강점인 거죠. 네. 네. 제가 감사 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 제가 지금 만나 뵌 분 중에 가장 지금 커리어가 가장 좋으십니다. 아니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만나러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능력자세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뭐 저는 박사는커녕 뭐 석사도 겨우 이제 그 뭐 부동산 뭐 대학원 석사도 겨우 이렇게 했는데 참 너무너무 민망하기도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잘 들으셨죠? 네. 오토미노의 부동산 이야기 블로그 들어가시면 정말 김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부동산 정보가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링크 걸어 드릴 거고요. 또 대표님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애청자분들께 뭐 하시고 싶으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뭐 사실은 이제 감사스마일 네. 우리님하고 같이 이제 또 이렇게 이전에 뭐 개인적인 인연으로 뵙고 근데 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유튜브까지 찍으니까 사실 되게 좋습니다. 좋고 네네.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아까 뭐 근데 유튜브를 이제 좀 찍기는 시작했어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찍기 시작했고 근데 다만 우리 이제 그 감사스마일님처럼 그렇게 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사실 감사스마일님이 네.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반 유튜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무대포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대포 정신이. 했고 하여튼 종종 우리 저기 네. 뭐 이렇게 우리 유튜브 이렇게 보시는 뭐 분들하고 네. 가끔 볼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네, 좋겠고 그다음에 나중에라도 이렇게 한번 오시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감사스마일 TV 보고 오셨다고 네. 얘기하시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뭐 얘기하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꺼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안 오니까 그냥 하나에 한 번씩 딱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네. 아무튼 오늘 제가 김포 걸포동에 와서 참 이 반가운 또 오토미노 제가 사실 오토미노의 부동산 이야기 블로그 글을 토대로 제가 감사스마일 TV에 몇 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저는 그때는 블로그 비대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감사스마일 TV에 이제 선생님 블로그 글을 갖다가 좀 이렇게 이용해도 될까요?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했다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요청드렸더니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몇 번을 또 이용을 했는데 또 공교롭게 이제 실제로 또 작년에 또 올해 또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또 방송까지 또 같이 연결해서 오늘 오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 너무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종종 또 내년에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고양시하고 김포시가 서울 메가시티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토미노 임민호 대표님의 또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고양시하고 김포시가 같이 한강 르네상스를 서울 메가시티로 가서 조금 더 변화되고 또 메가시티가 감으로 인해 가지고 좀 뭔가 좀 이 서울시의 천만이 또 깨지고 또 서울시가 인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면적도 늘어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한마디 첨언하고 네, 싶은 네. 게요. 제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그 서울에 만약 김포시만 들어가면 네. 이게 모양이 되게 이상해요. 네, 맞습니다. 약간 네, 네. 그거 좀 보면 약간 욕하는 네, 것 같은 느낌이 네, 있는데요. 네, 근데 네. 고양시랑 같이 가면요. 정말 좋죠. 그게 네, 딱 그림이. 그림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고양시랑 김포시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저도 찬성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저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네. 네, 오해 마십시오. 그리고 마침 제가 제가 내일 방송할 때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서울링, 마포 상암동에 있는 서울링이 또 트윈링으로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서울을 갖다 찾아오는 우리나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만 서울을 찾는 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방문을 해서 서울에서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강을 갖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김포시하고 고양시도 한강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강을 갖다가 접해서 서울이 지금보다 더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스마일은 지치지 않고 내년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작할 땐 인사는 안 했는데 이제 끝날 때는 저희가 배꼽 인사로 두셋 하면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